자, 오늘 증시도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증시 이끄는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6% 상승했습니다. 대장주 엔비디아 오늘 4.35% 상승하면서 다시 주가 130달러 고지를 넘었습니다. 아침에 카시카리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절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9월 금리나 자체는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25bp냐 50bp냐 이게 문제지 금리를 안 내릴 가능성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미 이런 시나리오를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속보도 소개해드렸지만 아직도 연준에서 보우만 이사 같은 분들은 9월 금리 인하 신중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일각에서 약간 그 설마 하는 기류도 사실 있는 거예요. 조금은. 근데 오늘 또 연준 내 매파라면은 빠질 수 없는 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아주 적기에 잭슨을 앞두고 인터뷰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지금 리스크의 균형이 바뀌었기 때문에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근데 불과 6월까지만 하더라도 카시카리는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정당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생각이 좀 바뀐 것이죠. 왜 바뀌었냐? 그렇죠, 여러분. 노동 데이터를 보고 바뀐 것이죠. 카시카리가 얘기하기를 실업률이 여전히 3.7, 3.8 정도였다면 금리 인하 논의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때인가 논의조차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인플레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이 우려스러운 징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디어 다른 얘기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시카리는 지금 정책이 얼마나 긴축적인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위험의 균형이 노동 쪽으로 더 이동했고 연준의 이중책무,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을 바랬을 때 이 위험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최근 들어 가장 매파였던 카시카리조차 금리 인하 손을 조금 더 들어줬다. 이것은 내심 불안하게 생각했던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설을 조금 더 시장 참가자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고요. 또 때마침 이 뉴욕 연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 설문조사를 좀 보시면은 4개월 안에 실업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2014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의 질이 점점 더 나빠지려는 징후가 보인다. 노동시장 변동성이 늘어날 징후가 보인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직업 만족도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왜냐하면 근로자들이 어떻다? 지금 직장에서의 임금, 그 다음에 비임금 복지, 그 다음에 승진 기회 같은 게 지난 한 해 동안 악화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직을 굉장히 열심히 알아보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직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에는 10.6% 응답률이 나오는데 이게 11.6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고용이 원사이드로 악화되는 그런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좀 이중적인 갈릴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직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직장에서 떨려 나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직장이 별로라서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의지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향후 4개월 동안 최소 한 번의 일자리 제한을 받을 평균 예상 가능성에 대해서 작년이 18.7%였는데 이게 22.2%로 증가했다. 그리고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최소. 이런 임금 수준도 작년 7월 78,645달러에서 81,147달러로 증가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의 약화가 그렇게 허무하게 눈덩이처럼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 받고 싶은 임금 자체가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 한계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그대로 신뢰하자면 노동 데이터 역시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체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징후는 관측되지 않고 질서 있게 서서히 과열 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다. 이게 더 맞는 해석이겠습니다. 또한 다른 해석이 가능한 부분도 있죠.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인플레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최소 이 정도는 받아야 먹고 살 수 있겠다. 근로자의 고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열어놔야 할 것 같고요. 따라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임금 인상 요구를 볼 때 인플레가 지금 CPI 기준으로 최신 데이터가 헤드라인 2.9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2.7, 2.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2%, 2.0%까지 갈 가능성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주가 좋았고요. 골드만삭스도 주가에 긍정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거 보고서 같이 보실까요? 베이스 시나리오로 목표 주가 135달러 제시했고요.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여전히 엔비디아 매수 콜을 유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월가 하우스들이 그런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데, 또 오늘 나온 골드만삭스 보고서 관련해서 대다수의 매체들이 좋은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뒤집어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가 제시했던 과거 목표 주가랑 재무제표, 추정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런 기색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 과거 영상에서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주가 예측을 할 때 이 퍼 35배 때린 거, 이 퍼 35배 때린 불 시나리오를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거를 어김없이 주가가 터치를 했고, 터치라는 순간을 전후해서 골드만이 새로운 보고서를 내놓고 목표 주가를 한 단계 올린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35배를 제시한 목표 주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걸 후행적으로 이 진짜 주가가 그걸 따라잡으면서 계속 올랐다는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과거 추정 재무제표 보면은 이게 2013년 11월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게 24년 2월, 24년 5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나온 보고서인데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작년 11월에 나오는 매출을 보시면 이만큼이죠. 그리고 수익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24년 2월에 보면은 굉장히 올라가죠. 베이스 시나리오 기준으로 봐도. 그리고 5월에 나온 거 보면은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매출 프로젝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죠. 그거에 따라서 이익이 늘어나니까 이 퍼 35배를 때려도 계속 목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세요. 이게 매출 보면은 기본 시나리오 보이시죠? 173487 숫자 쉽게 읽을게요. 173487 전혀 올리질 않았어요. 그대로입니다. 이익도 그대로입니다. 아프라이팅 인컴 기준으로 111652, 111652 똑같습니다. 근데 과거 보고서, 5월 보고서 이때 기본 시나리오로 퍼 멀티플을 29배를 때렸는데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자니 지금 보고서 나온 시점으로 이게 나누기 10이죠. 이게 액면분을 했으니까. 그럼 120이잖아요. 120. 근데 이 보고서 나올 때 오늘 이미 120달러가 넘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이거만 숫자 장난으로 얘만 29배를 32배로 올려가지고 이걸 135로 갈아 낀 거예요. 숫자를. 사실상 이건 숫자 장난이죠. 진정한 매수 보고서가 아니라 사실은 거의 이 중립 보고서에 가까운 그런 모습, 혹은 그것보다 약간은 2% 정도 약간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 정당화, 이거는 엔비디아 매출이 급성장하는 걸 가정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근간이 되는 매출 목표를 그대로 잡아놨다. 이것은 골드만이 확실히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아마도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을 다시 확인하고 수정된 보고서를 내놓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유보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위안을 삼을 만한 것은 이 베어 시나리오 봤을 때, 베어 시나리오 보시면은 이 베어 시나리오의 이 목표 주가와 매출 목표를 과거보다는, 과거 이만큼이죠. 베어 가장 나쁜 게 60361, 이번에 나오면 88723, 조금 긍정적으로 올렸다, 이 정도인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튼 지금 월가의 엔비디아 목표 주가는 평균이 144달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여전히 월가 전체로 봤을 때 더 사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 41개 하우스 중에서 37개가 바이고 4개가 홀드네요. 자, 근데 우리가 엔비디아의 강력한 성장, 강력한 독점력, 이런 걸 사실 부인하기야 힘들지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월가 보고서 목표 주가 이면에 있는 숨겨진 팩트들, 이런 거를 함께 알고 참고하시면, 그러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습니다. 골드만이 최신 보고서에서 매출 올리지 않았으니까 엔비디아 다 팔아야 된다, 이런 해석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만 지금 현재 이 시간 기준으로 골드만이 엔비디아를 세게 보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은 확실한 팩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드 영상 여기까지고요. 월걸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